저는 30대 중후반까지 이제 출판사를 다니다가 그 이후에는 저 개인이 좋은 책을 만들어 보고 싶어가지고 이제 같이 일하시던 편집하시는 분들하고 개인 출판사를 위한, 그리고 개인 출판사의 지금 대표로 있는 40대 중반의 아저씨입니다. 제가 유아 관련된 책을 5권째 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책을 내게 된 계기는 실제로는 저는 유아 관련된 책을 만들지는 않았었어요. 근데 2년 전에 처음 제 아이가 태어나게 돼가지고 저는 이제 예전부터 내 아이가 어떤 아이일지, 그리고 나랑 어떻게 비슷한 면이 있을지, 또 어떤 면이 다를지 뭐 여러 가지가 굉장히 궁금했었거든요. 그래서 꼭 만나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고 살았었는데 2년 전에 만난 뒤에 제가 원했던 부분은, 제가 이제 궁금했던 부분들이 다 해소가 됐거든요. 그러면 나는 이 아이한테 이렇게 바랬던 부분을 받았는데 나는 그러면 이 아이한테 뭘 해줄 수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아이 얼굴을 보고 아이랑 같이 이제 처음 만나게 되니까. 근데 제가 하고 있는 일이 출판이니까 그러면 아이한테 내가 줄 수 있는 부분은 책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아이가 처음 볼 수 있는 책을 찾아보니까 초점 책을 아이들이 처음 보더라고요. 아, 그러면 내 아이한테 처음 주는 선물로 초점 책을 만들어서 아이가 처음 보는 책을 만들어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 또 제 동생이 미술 디자인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고모가 또 아이 얼굴을 모델로 해서 책을 만들어주면 또 다른 의미의 또 선물이 되겠다 싶어가지고 첫 책을 만들게 됐어요. 그 책의 이름이 이제 눈을 맞춰요라는 초점책인데요. 초점책을 보니까 보통 다 도형 형태로 돼 있더라고요. 근데 그것보다는 가족의 얼굴, 그리고 본인의 얼굴, 이런 거를 좀 집중할 수 있게 보는 컨텐츠로 만들어가지고 아이한테 선물을 준다면 훨씬 더 감성적으로도 좋은 선물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눈을 맞춰요라는 책을 만들게 됐고, 이 책을 만들고 나서 이제 아이를 저도 처음 키우다 보니까 제가 몰랐던 부분들을 많이 알게 되더라고요. 성인 같은 경우는 1년, 뭐 10년 이렇게 최소한 연 단위로 사람이 이렇게 변화가 오게 되는데, 아이들은 뭐 한 달, 어떤 때는 일주일, 2주일 뒤에도 필요한 부분이 달라지고, 아, 벌써 이런 게 필요해? 이런 부분들이 있다는 걸 제가 이제 알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보니까 책으로 전달해 줄 수 있는 부분도 굉장히 빨리빨리 변화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냥 기념으로 초점책을 선물로 만들어주고자 했던 마음에서, 아, 이렇게 필요한 부분들이 책을 통해서 제공해 줄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구나, 이런 걸 알게 되면서 그 다음 단계의 책도 욕심이 나고, 이 욕심이라는 게 내가 만들어서 우리 아이가 이렇게 좋아하고 이런 변화가 있고 이렇게 성장을 하는구나라는 그런 행복감도 있고 약간 희열도 있고, 이런 것들이 계기가 돼가지고 현재는 5권의 책을 내게 됐어요. 아무래도 제가 유아책을 만들던 사람이 아닌데 유아책을 만들고자 하다 보니 제 지식을 가지고 만드는 건 아니거든요. 저는 저의 의지를 담는 거고, 이 책은 사실 전문가분들이 만들어 주셔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국공립 어린이집에서 최소한 25년, 30년 이상 아이들을 케어해 주시고 아이들을 관찰해 주셨던 선생님들, 그리고 원장 선생님들을 찾아가가지고 그분들한테 자문을 구하면서 이 책을 만들게 된 거예요. 그 뒤에 나오는 책은 이제 인지책을 만들게 됐어요. 저는 그렇게 빨리 그런 책이 필요하게 될 줄을 몰랐거든요. 아이들이 가장 기뻐할 수 있는 날이 언젠가, 그리고 어떤 기념이 될 만한 날이라고 인지시켜 줄 수 있는 첫 번째 날이 무엇인가 생각을 했을 때 생일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생일을 주제로 한 인지책을 만들게 됐고, 아이들이 가장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는 동물 형태, 주인공은 아기 거북이가 바다에서 뭐 고래나 불가사리나 이런 다른 해양동물 친구들을 찾아다니면서 오늘 내 생일이라는 거를 알려주고 다니는 거예요. 지금 저희 아이가 이제 17개월이 됐거든요. 자고 일어나면은 인지를 하기 시작한 다음부터 매일매일 주변을 두리번거리는 걸 제가 봤거든요. 그래서 저랑 와이프랑 이 아이가 인지를 지금 제대로 하는지 아닌지 우리가 확신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뭔가를 좀 변화를 줘보자 라고 해가지고 동물 인형을 이만큼을 사왔었어요. 아이가 일어나서 첫 번째 시선이 항상 가는 곳에 2마리씩 동물을 올려놔주고 다음날은 또 다른 동물로 바꿔주고, 이렇게 해서 2주 정도를 해봤거든요. 그랬더니 아침마다 저만 기다리더라고요. 제가 들어오면 별 반응이 없던 애가 정말 딱 2주가 지나니까 너무너무 좋아요. 문틈 사이로 제 눈만 봐도 그 기대에 찬 얼굴을 제가 잊을 수가 없거든요. 오늘은 어떤 동물이 바뀌어 있을까? 어떤 동물을 바꿔서 나한테 줄까? 이런 거를 보면서 지금 우리 아이한테는 이 작은 방이 진짜 제일 큰 세상이고 제일 큰 공간이구나, 이런 거를 저랑 와이프가 느끼게 되면서 작은 변화, 그리고 조금만 탐색해보고자 하는 동기부여를 줬을 때 이게 얼마나 무궁무진하게 큰 방으로 변화할 수 있는지를 저희가 아이를 키우면서 느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책에 담아서 다른 아이들과도 한번 공유를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나오게 된 책이 이제 이번 달에 나온 어디에 있지라는 이 책이고요. 주인공은 꼭꼭 숨어라에서 주인공이었던 그 애기여우 친구가 방 안에 본인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했는 인형, 애착 인형이라고 하죠. 그 인형 누누를 찾아다니는 그 이야기예요. 옷장도 갔다가 침대 밑에도 갔다가 방바닥 뒤져봤다가 아이가 다 누누를 찾으려고 돌아다니고 나니까, 그리고 결국엔 누누를 찾고 나니 이 방이 처음에 내가 일어났을 때 방과 너무 다르게 돼 있는 거예요. 물건도 다 이리저리 어지러져 있고. 그러니까 아이한테 질문을 하게 되죠. 아이야, 이제 방을 치워야지가 아니고 방금 전과 방이 이렇게 달라져 있네? 라고 책은 마무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 아이가 이제 좀 더 크면 저도 그런 질문을 던지고 싶거든요.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보다는 뭔가가 방금 전하고 이렇게 달라져 있어 라는 그냥 주제만 던져주고, 우리 아이가 어떻게 그거에 대해 행동을 하게 될지 저도 사실 되게 궁금해요. 제가 소개드리려고 하는 책은 멋지게 사과하는 방법 80가지라는 책이고요. 일본 책이에요. 그리고 2000년대 초반에 나왔고 제가 이제 그때 읽었던 책인데요. 사실 80가지 방법이 다 기억을 하고 있거나 저한테 모든 그 80가지 방법이 다 스킬적으로 뭐 녹아 있거나 이런 건 아니에요. 단지 제가 이 책을 제 인생의 책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거는 그냥 그 책의 제목 자체에서 전달하는 그 메시지가 저한테는 굉장히 강렬하게 남았었고, 현재까지도 제가 살아가는데 어떤 상황에 맞닥뜨렸을 때마다 저한테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는 책의 제목이었기 때문에 그걸 인생책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그 책의 내용을 보다 보면 뭐 여러 가지 사과하는 방법들이 있지만 그 중에 굉장히 제가 기억을 하고 살아가는 문구가 있어요. 그 문구가 사과는 인간만 할 수 있다는 문구거든요. 인간을 제외한 다른 동물들을 보면 말 그대로 약육강식이고 그냥 힘의 논리만 있거든요. 그래서 힘이 강한 자한테 힘이 약한 자가 사과라는 개념을 하는 게 아니고 굴복을 하거든요. 하지만 인간은 상대방한테 먼저 손을 내밀어서 사과 제스처를 보여줄 수 있는 유일한 동물이고, 또 그런 행동을 했을 때 상대방이 감동을 받을 수도 있고 오히려 더 존중하게 되고 존경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유일한 생명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이 책의 문구가 저한테 굉장히 강렬했던 거예요. 저는 사실 뭐 누구나 힘든 일이 있겠죠. 극복하기 진짜 어렵겠다 이런 정도까지 가는 경우도 있겠죠, 모든 사람들이. 근데 저는 사실 그렇게 힘든 일이 더 힘든 일을 만날수록 제 가족이라든가 이렇게 아끼는 사람들한테 말을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사실은. 가능하면 이 힘든 일이 다 내가 마무리를 하고 이제 더 이상 아무 문제 없어, 걱정할 필요 없어, 이런 상황을 만들고 얘기를 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그럴 때 마음이 좀 편해지는 사람이었는데, 기쁨을 나누면 2배가 된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힘든 일, 고난 같은 경우는 다른 사람에게 이 이야기를 해서 그 힘든 일이 해결되지도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 그 고통이 절반으로 줄어들지도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 살았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저랑 결혼한 제 와이프는 저랑은 또 반대의 사람이더라고요. 제 와이프는 항상 저한테 얘기를 하는 게, 힘든 일을 내가 오빠한테 얘기하지 않고 오빠가 나한테 얘기하지 않으면 누구한테 얘기를 해? 난 오빠한테 얘기하면은, 그리고 오빠가 날 위로해주면 훨씬 힘이 되는데,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 친구예요. 처음에는 저도 그냥 그 얘기를 듣고 그래, 너무 좋은 얘기지. 하지만 실제로 제가 변화하는 거는 느끼지 못했었어요. 근데 이제 결혼 생활을 하고 한 집에서 같이 다른 생각을 갖고 있던 둘이 만나서 한 집에 살다 보니까 또 나름대로 어려운 일들이 많이 생겨나더라고요. 처음에는 와이프가 계속해서 나한테도 얘기를 해, 힘든 일이 있으면 나랑 나눠, 이런 얘기를 하니까 어떤 면에서는 그 부분을 그냥 맞춰줘야지라는 생각에 제가 좀 힘든 일이 있을 때 와이프한테 그 얘기를 하고, 와이프는 또 진심으로 걱정을 해주고, 이런 일들이 좀 반복을 되다 보니까 40년 넘게 제가 안 바뀌던 제 생각이 어느 순간에 조금씩 바뀌고 있다는 거를 제가 깨닫게 됐어요. 뭐든지 꼭 내가 다 해결을 해야 되는 건 아니구나. 가족이라는 존재가 내가 모든 걸 완벽하게 만들어 놓고 이것만 보여줘야지라고 하는 게 가족이 아니구나. 나도 정말 힘든 일을 많이 만날 수가 있는 사람인데, 내가 누군가에게 얘기했을 때 나만큼, 그리고 때로는 나 이상으로 같이 고민해주고 응원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걸 느낄 때 진짜 울림 같은 게 생겨나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지금은 전처럼 나의 힘든 일을 꽁꽁꽁꽁 싸매고 있는 게 아니고, 정말 진심으로 내가 고민하고 있는 일이 있으면 항상 제 와이프한테 나누고 거기서 정말 큰 힘을 받고 있거든요.
이렇게 변화된 제 모습을 볼 때 항상 드는 생각이 아 진짜 고맙다. 내 와이프한테 너무너무 고맙다. 그리고 나같이 보수적인 사람, 나같이 생각이 잘 변하지 않는 사람도 변하게 해줬다는 게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놀라워요. 지금. 야, 나는 네가 어떤 모습일지 되게 궁금했었거든. 근데 이렇게 못생겼구나. 아빠가 너한테 바랬던 게 많았던 만큼, 너가 너무너무 궁금했던 만큼 아빠도 너한테 뭘 해주고 싶어서 너한테 책들을 만들어주고 있는데 그 책의 내용을 너한테 다 강요하고 싶지는 않아. 단지 그냥 그 일련의 과정들이 너의 인생에 좋은 영향이 끼쳤으면 나는 진짜 좋겠어. 그게 아빠의 바람이야. 사랑한다.